안녕하십니까. 천음태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가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가장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연가장애의 어떤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세속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빙의 당했다, 빙의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병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조울증이다, 또 조현병이다, 뇌전증이다, 정신지체다,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병으로 불리우고 있죠. 그리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정신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병. 왜? 육체가 병든 것은 아닌데 병든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정신의 이상이 있다, 정신의 이상이 있다 해서 정신병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연가 장애를 겪으신 분 중에서 쉽게 해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일례로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것들은 돈 안 들이고도 해결되는 게 많아요. 빙의 정도, 빙의 정도, 막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러한 신성한 기운이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선생님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결이 되죠. 많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눈과 또 선생님이 대화를 할 때 입에서 나오는 파동력, 몸에서 나오는 기파에 의해서 연가들이 많이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자기가 괴로웠던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벼운 것들이 머리가 이렇게 좀 아픈 것들, 머리가 항상 뭔가에 이렇게 덮어 씌운 것처럼 이렇게 무겁고, 머리가 좀 무겁고 뭔가에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 답답하고, 답답하며, 그리고 머리가 항상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무거워, 묵직하고 이게 좀 심할 경우에는 기운이 이제 눈까지 내려와서 눈도 이상하게 자주 피곤해. 눈이 막 자주 피곤해. 눈이 막 자주 피곤하고 마치 이렇게 어떤 눈병이 걸린 것처럼 힘들 때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머리에서 연가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격적인 연가들은 아니에요. 좀 수준 낮은 연가들인 거죠. 수준 낮은 연가들. 수많은 무리로 구름처럼 형성해서 움직이는 연가 무리들, 군대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종류의 연가들, 신들은 보통 우리가 곤충떼들, 그다음에 곤충 중에서도 더 낮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물고기 신들, 연가들, 이런 것들.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벌도 집단 생활하잖아요. 개미 집단 생활하죠. 그 밖에도 벌레들 중에서 집단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고기들도 작은 물고기는 그 뒤에 뭐 집단 생활하는 거, 막 고등어끼리 막 수천만 마리가 막 같이 막 다니죠. 명태는 명태끼리 다니고,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다니고, 또 막 이 바닥에서, 땅에서 막 기면서 생존하는 것들, 또 땅 속에서 사는 것들, 막 이러한 것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이 이제 보통 기감자들은 그 연가들, 그 신들을 감지할 때, 죄송합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연가나 어떤 신으로 감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에너지로 감지가 돼, 기운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기운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우리가 잘 의학에서도 많이 쓰죠. 요즘에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말하는 뭐 세균도 또 집단성이잖아요. 이게 다 신들이에요. 영가들입니다.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러지. 대신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눈에는 보이도 않잖아요. 박테리아, 심지어 박테리아도 거대한 영가 집단이죠. 거대한 게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영가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구름처럼 느껴지고 마치 연기처럼 느껴지고 마치 에너지처럼 기감자들이 이렇게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 또는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장 가벼운 현상들인 것이 이제 머리죠. 머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정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늘로 머리를 콕콕 쑤시는 정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고통. 이건 참기 힘들죠. 이건 참기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머리가 아프면은 보통 우리가 진통제를 먹잖아요. 진통제. 머리가 아플 때 먹는 거 개보리. 그런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약물에서 나온 그 에너지, 기운이 현재 에너지 형태로 내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있는 수많은 무리의 그 영가들의 집단성 기운을 어느 정도 밀어내죠. 같은 기운들이니까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벗겨질 수 있죠. 그래서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만들어내고 약물을 발견해서 먹어서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낮은 단계의 집단성 기운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의학의 도움으로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바늘로 막 여기를 쑤시는 것 같죠. 그 정도가 심하면 막 송곳으로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찌르는 때 그 고통의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든지 또 쇠망치로 막 머리를 막 치는 듯한 쇠망치로 막 머리 두드리게 맞는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막 이렇게 뒤통수 쪽에 올 때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막 머리를 막 때렸을 때 오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 그러한 둔탁함.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압박으로 선호공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둘렀잖아요. 상단전에 대맥입니다. 얘가 인당이죠. 인당을 둘러서 이렇게 한 바퀴 딱 해놨죠. 선호공 꼼짝 못하게. 하면 막 쪼여오잖아요. 선호공이가 꼼짝 못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선호공을 통제하는 분이 이 소리로 통제하네요. 선호공 만화 보면은 진원의 이대함이 나오죠. 거기서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공태,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죠. 이렇게 압박. 그러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머리가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가 막 쪼여오는 듯한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 고통 엄청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많이 오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머리에서의 어떤 그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웬만큼 이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진통제를 먹으면 약간의 호전 현상은 보여요. 약간의 호전 현상 보이는데 소용없어요. 또 다시 또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또 다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알로 어느 정도 해결됐던 것이 다음에 두 알을 먹어야 되고 두 알 먹었던 것이 이제 네 알을 먹어야 돼. 네 알을 먹어도 이제 소용이 없으면 8개를 먹어야 돼. 8개를 먹어도 나중에는 소용이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 고통은 계속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약물에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물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한 기운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과 강한 기운들이 와서 현재 나를 머리를 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운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성한 기운이 나오는 어떤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영가 그리고 기운화 되어져 있는 집단성 저급한 영가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주로 머리를 잡고 있는 영가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테마를 할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을 적절히 지금 제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이제 머리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눈하고 귀, 이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이 머리 위쪽에서 상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뒤통수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도 심지어 있냐면요. 이 영가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왜냐하면 눈에 들어와서 사물을 보잖아요. 눈이 사물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세상 만사를 보고 그렇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가들이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눈 속에. 눈에서 많이 움직이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영가들은 왜냐면 다 사람마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인간이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육체의 심대하게 육체 어디를 잡아서 병이 들게 하거나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은 이상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게 되죠. 근데 이제 눈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 중에서 좀 심한 경우 병원에 안과를 가서 안과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눈이 호전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막 흐려 잘 안 보여. 이렇게 사물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잘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흐리기 시작하고 하더만 사물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초점이 잘 안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초점이. 그리고 사물이 막 2개, 3개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을 집으려고 하는데 잘 안 집어지죠. 뭘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아져요. 초점이 막 2개,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2개, 3개로 보이니까 그 중에 난 하나를 잡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러한 현상도 영가들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을 몇 사람 치유해서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고친 사례가 있고요. 실제로 또 제가 저를 찾아온 수련자분들 중에서 눈 쪽까지 기운이 이렇게 처음에는 머리만 이렇게 모자를 덮듯이 덮어갖고 머리가 멍하죠. 이런 기운들이요. 머리에 많이 이렇게 기운이 에너지 형태로 구름처럼 되고 머리를 딱 덮어갖고 이렇게 있으면 특징이요. 사람이 멍해져요. 총명이 사라져. 사람이 그리고 탁해져. 그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상실이 많아. 어떤 게 바로바로 했던 것도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운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죠. 얼굴 앞면까지 내려오죠. 앞면까지. 근데 앞면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눈이잖아요. 눈. 그러면 눈에 이제 이 기운들이 이렇게 끼면 눈에 타기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눈동자에 탁기가 가득 끼어 있는 게 이제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거죠. 탁기가 가득 끼어 있어요. 탁기가 많게 되면은 총명이 사라집니다. 총명. 사람이 멍청해져요. 바보처럼 돼요.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요. 그리고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 방치하면. 자기도 몰래 자기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탁기를 방치하고 그 탁기가 점점 내려서 얼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바보 같은 사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생들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선생들의 도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의 정도가 벗어나 버렸어요. 이런 어떤 영가들의 작용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대단히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약한 것들은 자기의 정신력과 강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해버리면 따라가버려 애들이. 거기에 자기가 안 따라가고 막 강한 마음과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힘드니까 영가들이 힘드니까 집단서 영가들이 힘드니까 못 살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넘어서 버린 경우에는 자기 힘이 불가능하죠. 이미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을 자기 마음의 힘을 압도하는 힘이 와서 잡아볼 경우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무리 생각을 강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 쪽에도 굉장히 영가들이 머무르기를 좋아하죠. 기도. 기에 이제 영가들이 기 쪽에 많이 머무르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엉뚱한 소리를 잘 들어요. 엉뚱한 소리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앞뒤 맥락을 딱 빼불고 어떤 하나의 단어나 문장만 확 귀에 들려요. 그것이 기억에 확 남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잘해요. 오해를. 그리고 또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기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안에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면 귀신의 소리를 막 듣게 되죠. 귀신의 소리를. 영가의 소리를 들어요. 오해를 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말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로 내가 들려버려요. 그러면 상당한 오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로 내가 들리고 엉뚱한 소리로 내가 들어서 자꾸 상대를 오해하고 그래서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귀를 의심해야 돼. 귀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 쪽에. 이런 경우의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기운들을 잡아 빼고 제거를 했더만 그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잘못된 상대의 말을 잘못 듣거나 또는 다른 존재가 속삭임 말로 들어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입조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언어거든요. 언어를 소리로 들어야 상대의 마음이 어쩐지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가들과 집단성 기운으로 활동하는 그 영가 집단들이 입 주변을 잡기를 좋아하죠. 여기 이불에서 아래쪽 턱 위에서 목 위에 목 위쪽으로 이렇게 있죠. 요리 여기까지 여기서 요리 가면은 기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여기까지 입입니다. 입이 그렇게 넓고 커요. 여기까지 입이에요. 그리고
위에 인중, 코 바로 밑에 인중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입인데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혀 안에가 있습니다. 혀 안에가. 입 안쪽. 이쪽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테마해서 해결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가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를 좋아. 그 다음에 입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언어를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상대편이 말할 기회도 안 줘.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입에 수많은 존재들이 붙어가지고 그 존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입속에 또는 입 주변에 영가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막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건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꿈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말만 막 하고 싶어. 상대편의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도 자기 말만 해. 막 끊임없이 절제를 못 하는 거야. 언어의 절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하려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이걸 하잖아요. 내 말하고 상대편 말 또 듣고 다시 내 의사 개진하고 또 상대가 말하면 들어주고. 근데 이게 안 돼. 자기 말만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구강, 여기에 엄청난 기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런다면서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은 60분 회의하면 자기 혼자 58분, 59분을 이야기한대.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자기 말만 끊임없이 왜? 입속에 가닥하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이 입속에 영가가 많은 사람들, 기운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쌍스러운 표현을 잘합니다. 쌍스러운 표현. 욕을 잘해, 욕을. 자연스럽게 욕을 막. 이 새끼, 뭔 놈, 그 새끼가, 천연이, 욕 좀 해볼게요. 입에 참말 담을 수 없는 쌍스러운 욕들을 쉽게 해, 쉽게. 마구, 매우 자연스럽게 막 내뱉어요. 이건 뭐예요? 안에 영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가들이 안에 욕하는 영가들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입을 빌려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잘 나와. 입에 착착 달라붙어. 우리나라에 탤런트에 그런 사람이 있더만요. 욕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더만. 입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사람 실제로 한번 귀신한테 잡혔잖아요. 심하게 잡혀가지고 딱 보니까 영화에서 있더만요. 제가 봐도 그 상태에서도 해결이 덜 된 상태에서도 영화를 찍었더만 제가 보니까 보여요. 잡힌 게. 딱 잡았어. 근데 어디 가서 스님한테 가서 한 6개월 이렇게 치유와 테마 받고 좋아졌다가도 막 또 TV 나오더라고. 보니까 진짜 빠졌더라고. 진짜 빠졌어. 치유가 됐더라고. 실제로 입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입에서 자꾸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안에 영가가 있는 거예요. 영가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깊숙이 있어요. 혓바닥 안쪽 깊숙이 있던가 이 볼태기 깊숙이 딱 숨어 있던가 하면서 남을 막 비방해. 희한하게 말하다가도 팬 비방만 해. 비판만 하고 헐뜯고 그리고 욕하고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다 입속에 그러한 영가들이 붙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여서. 그러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것이 습관화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속에 들어있는 영가들하고 자기가 거의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인 줄 알아, 자기인 줄. 자기가 그렇게 원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남 욕하고 비방하고 막 욕하는데 시팔 쌍스팔 막 찍었는데 자연스럽게 짝짝짝짝 막 붙어서 나와. 개새끼 막, 쌍놈의 새끼 막. 근데 쫙. 보통 사람은 그런 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막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귀신하고 하나가 된 게 어디가 입시되니까. 혓바닥의 권세, 혀의 권세를 빼앗겨버린 거죠. 눈의 권세도 빼앗겨버려. 자기가 자기 눈을 통제하지 못하고 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잡아갖고 자꾸 헛것이 보여버려요. 자꾸 헛것을 보게 되고.
기도 그러고. 왜 자기 건데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고 다 내어줘요. 이렇게 이제 영가들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머리 쪽에 이제 그러한 현상들인데, 그래도 이제 머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나마 해결이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쉬운 편에. 머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것이 집단성 기운들이 와서 뒤덮고 어떤 아니면 좀 힘센 놈이 와서 막 송곳을 찌르든가 망치로 막 때리다든가 막 하거나 압박을 가든가 눈에 막 디글디글하거나 입에 가득하거나 귀에 있어서 착각을 막 일으키게 소리를 잘못 듣게 해갖고 오해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막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힘든 경우도 있어요.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테마와 치유가 수월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수월한 편에. 실제로 하면은 어느 정도 공력만 있으면 뭐 어렵지 않아요. 얼굴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밤아 뭐 이렇게 했을 때 테마와 치유할 때 어디를 주로 이렇게 손을 대고 어느 부위를 눌러야 되고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숨어 있고 이쪽으로 잡으면 어느 쪽으로 막 도망가고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직접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은 제자들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치유와 테마도 안 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죠.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 처럼을 열심히 따라서만 하셔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 야야야야야야 많다고 했잖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이거 막 좀 힘들면 크게 하세요. 힘들면 막 좀 크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사살하도 되지만 제 만트라만 이렇게 따라서 야 만트라만 막 해도 웬만한 것들은 머리 쪽에 있는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가벼운 것들은. 좀 무거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는 정도의 힘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신성한 기운이 나오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것이 이제 방치하고 사시게 되면 오래되면 머리에다가 집을 지어버려요. 집을. 양가들이 오랜 세월 내 안에 머물게 놔두고 방치하면 거기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집들을 지어버려요. 뭘로 지냐? 기운으로 지어야지. 기운, 에너지로. 자기들 몸에서 나오고 눈, 코,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또 영가들도.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살아. 왜? 벌이 수많은,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와서 벌이 살려면 집부터 지어야죠. 안 그래요? 집 지어놓고 살자. 거기서 또 새끼 까고 어단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벌. 개미들도 집부터 지잖아요. 벌레들도 다 집부터 지잖아요. 집부터. 막 눈에다 집 접을고 입에다 막 집 접을고 뭐 귀에다 집 접을고 하면은 이제 치유와 테마를 할 때 그 집을 부숴야 되거든요. 먼저 그 집을 먼저 부숴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을 부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에너지로 그 집을 몇 겹, 어찌 때는 막 20겹 이렇게 기로 이렇게 쳐갖고 방어벽이 형성이 되잖아요. 방어벽이. 그럼 그 기로 된 그 방어벽, 집을 부수려면 파동력, 그다음에 기파, 뭐 그런 걸로 막 해갖고 그것부터 부숴야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잖아요. 이중으로 힘들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나한테 그러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빨리 해결한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야 만트라를 하는 거예요. 야 만트라. 제 거 야 만트라 있죠? 나오는 것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발공해 놓은 걸 틀어놔도 기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대놓고 하는 기운보다야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기운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운과 함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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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죠.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 이 만트라 훈련을 하면요. 나한테 이 진동, 파동력에 의해서, 소리 파동력에 의해서 내 안에 진동이 변화가 생김으로써 방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방어력이. 예방이 되는 거죠. 최고는 예방인 거죠. 예방. 야, 만트라 정말 쉬워요, 여러분. 제 것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따라서 쓰세요. 그럼 효과가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3배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공이었습니다.